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1회 토목 시공길사 3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하천제방 파괴 시 응급대책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대책 공법인데 응급대책은 하천제방이 파괴됐을 때 몇 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는데요. 제방 붕괴부에 마대를 쌓는다든지 혹은 돌망대 공을 설치해서 제방 붕괴를 늦춘다든지 주변 시설물의 방호 대책을 한다든지 혹은 주민들 대피방송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책을 많이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응급대책을 아는 만큼 쓰고 그 외에 엑스트라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천제방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하천제방의 파괴 유형 그리고 하천제방의 붕괴 원인 그리고 붕괴의 방지 대책 이렇게 큰 제목으로 가져가서 기술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하천제방의 계측과 관련된 부분 내용까지 이렇게 흐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의 평탄성 관리 기준 및 평탄성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물어본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리 기준과 측정 방법입니다. 우선 관리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를 계산해서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라 PRI를 계산하고 평탄성의 기준에는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평탄성 관리 기준은 프루프 롤링의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바로 노방과 노상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탄성 관리 기준은 이렇게 PRI를 계산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프루프 롤링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평탄성의 측정 방법 보겠습니다. 평탄성 측정 방법은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APL 기에 의한 방법 세 번째는 프루프 롤링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7.6 프로파일 미터의 내용 개요 부분이라든지 측정하는 기준 그리고 장비 개요도를 같이 보시고 7.6m 프로파일 미터는 개요와 측정 기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고 APL기에 의한 방법도 개요 그리고 특징 이 측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마지막 프루프 롤링도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방법과 주행 속도 장비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평탄성 측정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술해 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관리 기준과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엑스트라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평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료, 배합, 시공과 그리고 집안적인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평탄성이 불량한 경우 처리 대책 그리고 유지보수식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엑스트라 가져가시면 더 좋은 흐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PSC 박스 거더의 손상 유형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왔습니다. 물어본 문제가 손상 유형하고
원인과 대책으로 나옵니다. 우측 개요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박스 거더의 일반적인 개요도가 되겠고요. 박스 거더를 보시면은 상부 플랜지가 있고 하부 플랜지가 있고 그리고 복부 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위치별로 이렇게 탑 센트럴 스트랜드, 그러니까 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 그리고 컨티뉴티 케이블 해서 PSC 철근 또는 강제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상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손상 유형은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손상 유형, 말 그대로 손상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손상 유형으로는 콘크리트의 균열, 그리고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탈락, 철근의 탄산화로 인한 부식, 이런 부분 이렇게 관련돼서 쭉쭉쭉 아는 만큼 써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분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원인과 대책인데, 원인과 대책은 아래 서브노트 내용처럼 PSC 시공 단계별 응력 상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서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긴장 전, 그 다음에 긴장 중, 그리고 긴장 후, 요거는 PSC 구조물의 제작 단계에 관한 내용이고, 이어서는 운반 가설 시, 그리고 이제 각 부재를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서는 최종 설치 완료, 그리고 공용 중으로 구분이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손상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물어봤던 첫 번째 부분, 요 위치 부분을 보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 부분 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콘크리트 박스의 부재간 접합부 부분, 그리고 PSC에 긴장되는 부분, 강제 부분의 손상이 발생되고, 또는 그라우팅 부분, 이런 식으로도 크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제 방식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해양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해양 콘크리트와 관련된 부분들, 정의 부분과 적용 대상 공사, 사용 장비, 개요도 이런 부분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개요도에서도 이렇게 비말대 부분 표현해 주는 거 좋습니다. 이어서 해양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과 문제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첫 번째 장 엑스트라로 가져가시면 좋을 아이템들입니다. 이어서 물어본 강제 방식 대책인데, 좌측의 플로우 차트 내에서 보면은 강제 방식 대책이라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의 재료 부분, 그리고 배합 시 이런 부분, 그리고 시공 시는 표면 방수 부분, 다짐과 관련된 부분, 자, 균열 방지 부분, 양생 부분, 피복 두께, 그리고 콜드 조인트 부분 등등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철근을 도금한다든지 에폭시 수지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부분, 피복 두께 유지 부분, 그리고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식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는 부식에 대한 시험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엑스트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양 콘크리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장 엑스트라로 가져갈 수 있고, 방식 대책은 콘크리트의 정 과정 내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내용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식의 시험 방법까지 마지막 장 엑스트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마지막 장은 강제의 부식 발생 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측에 캡처해온 자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원의 종류와 특성 보시면은 크게 첫 번째 지표수, 두 번째 지하수, 세 번째 기타로 구분할 수 있고, 더 들어가면 지표수는 하천수와 호소수, 지하수는 복류수와 우물물, 그리고 용천수로 구분되고, 기타로서는 빗물과 해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각 종류에 대해서 계율을 쓰고 특징을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캡처해 온 자료는 상수도 시설 기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오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엑스트라로서는 수원의 선정, 즉 구비요건을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첫 번째는 수원의 선정 부분인데 취수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첫 번째는 수원으로서의 구비요건 등이 나오고 나머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구비요건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해서 같이 정리해서 자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특수교량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성과 세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성은 특수교량에서의 계측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측에 캡처한 자료대로 시스템의 구성에 의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계측관리 시스템, 그리고 운영 절차, 이렇게 서브노트 내용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세부 기술 같은 경우는 드론과 ICT, 그리고 IoT, 그리고 계측의 센서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I를 활용한 부분, IT,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용어에서 봤던 디지털 트윈도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드론, ICT, IoT, 센서, 모니터링, AI, IT,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에 대해서 개요도 정도만 줄줄줄 나열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계측 시스템의 계획 시 고려사항, 자, 요게 엑스트라로 쓸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 절차도 엑스트라 중에 하나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3교시가 다소 어려웠는데 동그라빠가 준비한 강평 자료와 내용 확인하셔서 본인만의 답안 작성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